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청와대 국감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굉장히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차분해서 또 놀란 상황이었어요. 뭐 완전 차분했던 건 아니고 예. 과거에 비하면은 좀 큰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조국 사태와 관련된 책임론 예.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에 대한 강한 그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예. 또 뭐 경제 정책이나 안보 정책,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조국 사태 관련해서 비서실장 사퇴론, 사퇴 요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도 뭐 소고기 파동이나 여러 가지 그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는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들의 사퇴가 있었다는 그런 그 과거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좀 뭔가 비서진 쪽에서 사퇴나 어떤 쇄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비서실장은 그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예. 다 할 생각이다. 뭐 이 정도 했고요. 또 앞으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좀 더 두루 널리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발탁하는 인사가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청와대의 뭐 인사 개편 그리고 뭐 개각 이런 거로 좀 이어서 볼 수 있는 어떤 단초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얘기인 건가요? 예,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의 조직 진단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 조직이 현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사 결정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예. 그게 좀 마무리되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그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 예. 뭐 대북 문제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질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아쉬운 점은 경제 수석이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거든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정부의 전망치가 얼마냐, 또 내년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충분한 수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바로 답변이 안 되더라도 뒤에서 답변을 듣고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 이제 참모들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료가.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기대하고 좀 말을 안 하고 계속 있길래 뒤에서 어떤 쪽지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 영상을 봤었는데요. 그런 제스처가 없어서 참 좀 의외였다. 그리고 경제수석이 좀 그런 수치에 대해서 또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어떤 그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뭐 아주 강하게 언급은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왜 그런 건가? 정리국면이라서 그런 건가요? 박경미 의원이 예.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그 자녀 입시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잘 제대로 진행이 안 되냐? 똑같이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같이 그것을 발급한 사람이라든가 교수,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발이 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한국당 입장에서도 계속 이것을 불러일으키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은 한마디로 거죠. 이제 역풍이 좀 두려워서 역풍이라기보다는 이제 역공이 두려워서 예. 좀 자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국갤럽의 대통령 국정수행 직무수행 평가 지지도가 예. 발표가 됐는데 예. 상당히 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갤럽은 매주 화수목 조사에서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발표를 합니다. 오전 10시. 예. 저희들 석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감에 즈음해서 항상 이것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추세는 리얼미터 조사와 비슷하게 나왔고요. 상당히 그 과거 조국 사태 이전 수치와 가깝게 회복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수치를 보니 일단은 그 임명 전에로 돌아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후보자 임명 전에로 돌아간 예. 거 아니고 지명, 예. 그 장관을 지명한 9월 둘째 주 이전으로 복귀를 그렇죠. 한 거예요, 지지율이. 그리고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또 자유한국당이 많이 떨어지고 민주당이 좀 올랐어요. 예. 예. 대체로 이
현 상황을 보면은 지지층이 조금 더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대 초반, 30대가 사실 많이 이탈을 했었거든요. 예. 거의 회복이 됐다고 보고요. 또 중도층에서도 상당 부분이 다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너도 이걸 기사를 봤는데 눈길이 가는 게 중도층에서의 긍정 평가가 매우 높아졌다라는 건데 뭐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선거는 결국은 선거판에서는 특히나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가 매우 그렇죠. 중요한 싸움인데 그렇죠. 중도층이 올랐다라는 건 어쨌든 지금 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은 여당 민주당에 좀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그 선거는 51%를 누가 얻느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의 양쪽은 30대 30, 아니, 중간에 있는 40%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경쟁인데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잘해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이 못해서 오른 건가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잘했다기보다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머니 그 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중도층이나 지지층이 보기에는 참 잘 하셨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시끄럽지도 않고 매우 매끄럽게 그리고 서민적으로 3.1장 치르고 또 그날 당일날 돌아가시는 날 그 새마을운동 그 행사까지 다 마치고 내려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한국당의 마이너스 요인들도 작용한 거죠. 결국은 뭐 패스트 트랙에 대한 뭐 가산점이라든가 아니면 상장이라든가 조국 사태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전에 이미 반영이 됐고요. 반영이 됐죠. 이번은 동영상. 동영상이 딱 오른소리 가족에 나왔던 그 그렇죠. 벌거벗은 벌거벗은 임금님. 임금님. 예. 그 동영상에 대한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반감이 컸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뭐 이번에 예. 공천이 아니라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약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런 것들. 그 부분은 아마 다음에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리얼미터가 조금 더 빠르게 반영이 됐을 걸로 보는데 그건 이제 지난 30일부터 나오긴 했지만 네, 이번 예. 조사는 31일까지예요. 실제로 31일에 박찬주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등장하기 적극적으로. 시작했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인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 31일 저녁이나 될 텐데 그때는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쯤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다음 여론조사에 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어쨌든 이게 한 며칠의 시차를 두고 이게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며칠의 전에 여론인데 그 말씀은 다음 주 초에 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경우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현재 예. 뭐 민주당이 지금 뭐 특별하게 실책이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계속 그 박찬주 또는 다른 그 영입 인사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면 이 중도층에서의 어떤 이탈한 그 표심이 그 한국당으로 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표심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일련의 지지율의 변동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정말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못하나로 그렇죠. 상대방의 지지율을 올려주고 자신들은 깎아먹는 사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좀 다음 주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자유한국당 그 말 많고 탈 많은 인재 영입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또 뭐 시끄러웠다면서요. 그건 어제 얘기인데요. 예. 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환영식 끝나고 나서 보통 Q&A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기자들이 모여서 그 Q&A 하기 전에 먼저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 상대로 Q&A를 먼저 한 거예요. 소위 우리들끼리 얘기하면 백브리핑. 백브리핑. 그걸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계속 궁금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박찬주 전 대장을 왜 영입 대상에서 제외시켰냐. 또 이것을 가지고 약간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던 거고요. 황교안 대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은 배제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과열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한국당 당직자가 그렇다면 Q&A는 좀 어떤 걸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기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도 그 영입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좀 듣자. 그래서 한두 개의 질문을 더 받기로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좀 시끄러우니까 좀 답변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네요. 네, 보통 자기 당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오랫동안 뭐 여러 현장에서 같이 부대끼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든요. 애정 예, 어린 예. 시각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 황교안 대표의 첫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언론 전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 언론들도 어제 오늘 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별히 황교안 리더십 문제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저는 그 보수신문을 좀 유심하게 봐요. 왜냐하면은 보수신문이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할 때는 전략적으로 보통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너희 망해라고 해서 굉장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엊그저께 굉장히 독하게 비판했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자유한국당 당신들 총살 망한다라는 식의 기사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신호가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석간의 보수 신문도 또 역시 예. 강하게 비판을 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에 대해서 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기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모두 이진숙 그 전 사장에게 집중을 한 겁니다. 하나는 세월호 문제를 얘기했고요. 세월호 당시에 MBC의 보도본부장이었어요. 보도본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 당시에 언론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책임에 대한 추궁을 받지 않고 오히려 대전 MBC 사장으로 승진해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조위 조사에도 나오지 않고요. 동행 명령도 거부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지금 그럴 얘기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이 자리에 맞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회피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MBC 노조에 대한 탄압 문제. 그 역시 그때도 상당히 간부이기 때문에. 뭐 이제 김재철 사장이라든지 이런 시절에 이제 뭐 이제 고위 간부를 하고 뭐 홍보실이었나 그때 뭐 그런 것도 맡은 적도 있고 그랬죠. 김재철 사장의 입이다 이런 그 표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아요.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은 안 좋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들 계속 던지더라고요. 보통 과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미래를 향하는 그런 시각들로 말을 많이 하죠. 어찌됐든 뭔가 인재 영입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본인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거긴 하지만은 뭔가 굉장히 공격을 받는 포지셔닝이 되니까 굉장히 난감하겠어요. 자유한국당도. 그렇죠. 지금 사실 첫 번째 그 9회까지 가는 이제 야구로 치면 1회 초에 강한 그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완전히 그 병살타를 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난처하고 당 입장에서도 대표가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이니까 좀 힘들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그래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가 밝혀졌어요. 그 내용이 이제 헬기, 이제 저산소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어떻게 뭐 물을 좀 먹어서인지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이 긴급하게 병원에 후송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을 후송하지 않고 해경청장이 이제 헬기를 타고 이 학생은 결국은 4시간에 걸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사망에 이른 사건. 이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 학생이 발견된 것은 오후 5시 54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헬기가 두 대인데요. 한 대는 이 팽목항에 대기하고 있던 거였고요. 그것이 그 구조된 세 번째 희생자가 있는 그 배에 도착한 것은 그 발견된 그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타고 갔냐면 서해청장이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7시 25분 그 6시 35분이군요. 이때 또 헬기가 또 다시 배에 옵니다. 근데 이것은 또 김석균 해경청장이 또 타고 가요. 이상한 거죠. 왜 헬기만 태우면 20분이면 가는데
그 헬기는 원래 용도가 어떤 용도였나요? 그러면 이 구조용으로 지금 이 긴급 상황이잖아요. 긴급 상황이죠. 다 예, 긴급용으로 출동을 한 예. 그런 헬기들인데요. 아. 그것을 이 지도부의 이동용으로 활용한 거죠. 아니 정 급하면은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 뭐 헬기가 완전 비좁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헬기를 타본 적이 예, 있는데 예. 그냥 청장도 타고 진짜 긴급하게 후송을 해야 되면 학생도 타고 여기서 가면 안 됐던 건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저도 그 특조위의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결정이었다. 예. 그래서 그 내막을 조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좀 뭐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시 뭐 아직도 이제 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이게 세월호 문제가 완벽하게 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도 한데 이러면은 계속 당시에 책임이 져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일련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뭔가를 좀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 그렇죠. 그때 이 상황에서 보면 그때 당시에 실무자는 계속해서 그 환자를 태워야 된다는 예. 얘기를 하는데 거기 관련자들이 그것을 막거든요. 반응을 하지 않거나. 예.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정말 의전 때문에 우리 뭐 청장님 뭐 이러면서 의전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니면 뭔가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전 때문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저도 상황입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사실 너무 많이 이게 발생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좀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좀 그 당시 유가족들을 모시고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예. 지금까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